안녕하세요. 칼리포트 임재범입니다. 기아차가 최근에 또 3세대 모델로 내놓은 소울 부스트 모델입니다. 1600cc 차량인데 가솔린 모델이에요. 출력이 204마리가 됩니다. 1600cc에서 기존의 아반떼 스포츠에도 이 엔진이 같은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됐는데 방금 풀발을 했는데 느낌이 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옆에 계시는 분은 새로운 얼굴이시죠? 예.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기 소울부스터 상품 담당인 류지훈 과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차가 일단 저는 딱 타면서 처음에 외관을 보면서 와, 이거 정말 디자인이 끝내준다. 네. 좀 날렵하면서 기존의 소울이 가졌던 이미지, 보이는 디자인 느낌이 완전히 또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 기존 소울 같은 경우는 그 헤드램프와 특히 전면부가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렇죠. 그 우선적으로 이제 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면서 그 헤드램프의 그 위아래 사이즈를 굉장히 날렵하게 찢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와의 그 붙어있지 않고 간격이 있다 보니까 좀 약해 보이는 그 라디에이터 그릴이 좀 작고 그래서 이번에 소울 같은 경우는 라디에이터 그릴을 거의 뭐 선 하나만 남겨놓고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플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인테이크 쪽에 와이드하게 사이즈를 키웠고요. 거기다 이제 핫스탬핑 그 크롬 그거를 이제 적용해서 좀 약간 고급스럽고 단단한 이미지를 좀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디자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예. 네. 디자인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라는 생각까지 저는 살짝 했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네.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내 딱 들어보면 와, 이 차급에서 이게 10.25인치? 예. 와, 거의 없죠. 이 차급의 10.25인치는 최초로 들어갔죠. 최초죠, 최초. 예, 맞습니다. 가성비는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소울부스터는 현재 이제 가게 공개되고 나서도 그 가성비가 되게 좋다. 네. 엔진도 이제 204마력에다가 7단 DCT 적용했고 그다음에 뭐 풀LED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이제 가운데 주력부터는 다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10.25인치 내비가 생각보다 쌉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수입차나 그런 데는 왜 이렇게 비싸게 나온 거예요, 그럼? 약간 원가 구조라 제가 뭐 그런 그렇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10.25인치 와이드다 보니까 길지 않습니까? 네. 가로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화면을 3개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3개로 지금 분할이 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왼쪽에 내비. 네.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오디오 나오면 오디오에 대해서 정보 표시, 그다음에 운행 거리에 대해서 연비랑 같이 이제 표기가 되고요. 이 3개 화면을 고객이 위젯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화면을 누를 수도 있어요. 아, 위젯을 통해서요? 예, 위젯을 통해서 화면을 자기가 넣고 싶은 게 있다. 넣는 거. 그러면 이 내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보 5년 동안 무료입니다. 아, 5년이에요? 예, 5년 동안 무료고요. 대박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포츠 같은 거 이렇게 누르시면 뭐 스포츠, 뭐 야구 이런 것도 전부 다 올라가고. 예, 상당히 그 가격 옵션 가격은 이제 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근데 이건 무조건 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누구나 다 넣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이 기능이 그러면 K9에도 같은 기능이 똑같은 거죠? K9하고는 좀 다르고요. K9 쪽 같은 경우는 이제 12.3인치 좀 더 이제 와이드로 가고요. 이와 같은 10.25인치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 기능들은 이제 거의 다 유사하게 그 블루투스로 2개의 기계를 다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고 해서 솔직히 차를 운행하면서 이제 뭐 핸드폰이나 뭐 2가지를 옆 사람이랑 같이 연결할 수도 있고 그게 좀 아쉬웠다. 2개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을까 생각만 했지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딱 듣고 이게 되는구나. 저희가 이제 목표 타겟층이 이제 25세부터 34세, 25, 34 세대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플끼리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서로 이제 자기 노래가 듣고 싶은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게 한번 페어링이 되면 이거 페어링은 풀로 다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고자 멀티 커넥션 기능을 이번에 최초로 나타냈습니다. 이 차를 보니까 지금 뭐 K3까지 지금 반절 주행 기능이 있잖아요. 엘카 기능이 들어갔는데 이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차선에 근접해서 넘어가야지만 이게 되게 좀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부자연스럽게 핸들을 이제 잡아주는 기능이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워닝만 해주는 경고음만 나와주는. 이번에 이 엘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드럽게 옆에 차선을 인식하면 부드럽게 조향을 돌려주는. 또 타보시면은 좀 스무스하게 들어가요.
그러네. 그래도 핸들 놓으시면 안 되는. 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잡아야 되는데. 잡아야 되는데. 네. 네, 상당히 좀 부드럽게 많이 계셔야 됐습니다. 그러네요. 훨씬 더 그러네. K9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전 단계까지는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점점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계기판상의 이제 디스플레이도 컬러풀하게 적용이 됐었습니다. 야, 이 정도면, 와, 진짜 가성비 정말 좋은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노블레스가 네. 세 개 팀 중에 가운데 주력인데, 네. 그게 현재 이제 2,150만 원입니다. 2,150만 원인데 풀 LED 헤드램프 기본. 네. 그래서 입구 영업소를 그리고 저희 뭐 통과하였습니다. 1열 통풍 시트 안전운전하십시오. 기본, 운전석 파워 시트 기본. 그쵸. 통풍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10.25 내비 아래로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기본. 후방 카메라도 기본. 그러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거기다 엔진도 이제 1.1 터보 204마력의 7단 디스니까. 그쵸. 사실은 뭐 이런 가격대에 나오기 어렵죠. 그러면 그 기본 사항이 다 들어가는 게 제일 싼 게 예. 1900 얼마 했잖아요. 14만 원. 예. 그게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엔트리부터는 디스플레이 오디오는 아니지만 네, 디스플레이는 빠지고. 엔트리도 인조화주 기본이고요. 네. 버튼 시선 스마트키 기본이고요. 후방 주체 모션 센서 기본이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부분 웬만한 끄정하는 건다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차들을 보게 되면 기본 엔트리는 뭐 보면 직물 시트, 그다음에 이제 그 버튼 시동 스마트키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기본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고객분들이 고민이 많아요. 네. 그래서 살면서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자동차 살 때도 그러면 옵션에 대해서 뭘 넣을지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줄여보고자 저희가 이제 엔트리 같은 거 그런 거 다 기본, 그리고 주력 같은 경우도 그 위에 2,150만 원짜리도 보면 LED 헤드램프 막 보면은 넣어야 되고 막 말아야 되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다 기본. 강조한 게 LED 헤드램프는 이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야 된다. 맞습니다. 안전 사항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전사항이죠. 네, 야간에 주행을 해보면 LED 램프는 정말 이거는 정말 필요한 종목.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이 주력에 막 보면은 11개까지 걸리는 차도 있어요. 이거 같은 이제 옵션을 최대한 줄여갖고 네. 그냥 아무 트림 사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탈만한 그런 차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친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도 그것도 이제 그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의 커넥티비티 기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팀앱 같은 거 해도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후방 카메라도 기본돼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가성비 원하시고 그다음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그냥 기본 트림만 딱 사셔도 충분하죠. 그렇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됐고요. 네. 이 팝업식이에요. 팝업식이라서 기존에 있는 그 전면 유리로 받아내는 구조는 확실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인성이 아주 좋아요. 잘 보입니다. 컬러풀하게 잘 보이고. 근데 어떤 차를 보면 계기판을 보게 되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긴 하지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식이 잘 돼요. 잘 보이네요. 또 이게 핸드폰 무선 충전까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거의 중형차, 대형차 수준의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 동승석 파워 시트는 네. 이 BSB 차급에 최초 들어갔습니다. 없습니다. 동승석. 뒤에 파워시트예요? 동승석 파워 시트. 한번 움직여볼까요? 네. 움직입니다. 와, 대박이다. 그리고 이제 후석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어린아이들이나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추위를 많이 타시는 여성분들 배려해서 네. 저희가 열선 시트 뒷유리 열선까지. 쿨링은 없는데 열선까지만. 풀링까지 들어가면 이제 대형차. 그렇죠. 네. 이거는 정말 이게 누가 고민을 해야 될 차가 아닌 것 같아요. 뭘 사야겠다 생각을 하면 이 고민할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다 들어가 있으니까. 가격적인 부분이나 뭐 모든 부분에서. 그 실내도 또 박스 형태라 되게 넓어요. 그죠? 네, 넓습니다. 그래서 뭐 2열 레그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후석에 타보시면은 보통 성인 남자가 180kg의 성인 남자가 타고 나서 무릎에 주먹 하나 딱 넣으면은 넓다라고 하는데 그죠. 소울부스터는 주먹 2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경쟁차랑 비교했을 때 눈으로 봐도 높네요. 네, 진짜 굉장히 확실히. 그게 또 박스카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C필러 쪽의 각도를 이제 까지 않으면서 시트 쿠션을 최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보니까 디자인을 보니까 C필러가 각도가 최대한 뒤로 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완전 정말 박스 같은 느낌? 네. 출력이 지금 1500rpm부터 27토크 최대 토크를 지금 발휘를 하는데 좀 전에 출발할 때부터 보통 차들 보면 이 터보가 적용돼서 그렇긴 하지만 모든 전 영역에서 이 힘이 좀 딸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좀 이렇게 힘이 좀 딸린다는 건 좀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혀 없어요. 그냥 계속 쭉쭉 치고 갑니다. 계속. 지금 몇 킬로인가요? 이게? 이거는 이거 말을 할 수 없지만 이게 속도가 상당히 빨리 가셔갖고. 이게 속도가 그침이 없어. 이게 멈추질 않아. 네. 뭐 밟는 대로 다 가네. 와. 이게 느낌이 네. 와. 이거 대박이다. 저희가 터보 엔진이 일반 NA 엔진보다 좋은 게 네. 보통 NA 엔진 같은 경우는 진짜 RPM을 풀 엑셀을 쫙 밟았을 때 보면은 그게 고 RPM 영역대에서 최대 토크가 팍 터지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중간 가속도가 그때야 나오는데 1.6 터보 같은 경우는 1500 RPM에서부터 네. 4500 RPM까지 27도로 최대 토크를 그대로 쭉 갑니다. 사실 저중속부터 그 가감에 대한 그 가속도가 세관적으로 훨씬 뛰어나죠. 4700. 그러면 최고 출력 204마력은 몇 RPM이죠? 6000 RPM에서 6000 RPM. 그러니까 저 경력에서부터 최고 주행까지 그냥 모든 구간을 다 커버하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터보 엔진을 타보신 분들은 사실 일반 N 엔진 다시 가기 좀 힘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뭐 일단 NA 엔진의 감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그반의 감성이 있긴 하지만 정말 터보 엔진을 경험을 하고 나면 그걸 또 벗어나기 힘들죠. 예, 또 디젤이나 또 디젤 토크를 경험하면 또 그런 얘기는 똑같은 얘기를 하긴 하지만 맞습니다. 예. 이 터보는 또 다른 맛이 있어요. 다른 맛이 있습니다. 예, 디젤은. 솔직히 1600cc면 204마력이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2400cc 출력 정도 되잖아요. 그죠. 2.4 출력. 근데 그 출력을 이 작은 차체에 이 무게도 솔직히 무게가 1350 정도. 1350이요? 예. 1600도 아니고. 예, 1350 정도 되고요. 전기차가 이제 한 1600 후반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2.4 예전에 GDI 엔진도. 네. GDI 엔진도 사실 토크는 27토크까지 가서 못합니다. 그럼요. 토크발이 참 1점 터보지만. 작지만 사실 무시하기 어려운 차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204마력이라 하더라도 이 작은 차체에 1.3톤 약간 넘는 이 무게의 그 정도 출력이면 지금 발진감은 말 그대로 스포츠카 수준입니다. 스포츠카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발진감이에요. 약간 시트에 몸이 묻히죠. 네. 느낌이 약간. 쫙 하면서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가속 페달을 그냥 쭉쭉 밟고 나가는 느낌 자체가 와 발진감이 이건 좀 솔직히 밟는 순간 이 초보자들이 운전하면 좀 약간 움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 저도 들었는데. 네. 너무 잘 나가서. 네. 너무 잘 나가요. 거기다 지금 저희가 이 도로가 네. 지금 보시면 도로가 세로로 이렇게 홈이 까여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도로가 사실 지나가면 되게 로드 노이즈가 자글자글 올라와요. 그럼요. 맞아 그러네. 근데 지금 이 로드 노이즈가 굉장히 흡차함재나 로드 노이즈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 플로어, 언더플로어 쪽에 흡차함재나 이런 두께를 좀 많이 데리고 성능을 향상했고, 그리고 이제 뭐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예전에 소울에서 이렇게 통통 튄다 네네. 그런 얘기가 많아갖고 서스펜션 타보시면 이따가 중턱 딱 지나갈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아줘요. 그래서 통 튀거나 그런 게 없고요. 그리고 이 후석에 있는 시트 포지션을 이제 좀 낮췄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시트가 높아서 이게 뭐 좌우 쏠림이나 이게 심하다. 근데 이번에 낮추면서 후석에 탔는데도 굉장히 좀 승차감이 편안해진다. 이게 좋은 특징입니다. 이 뒤에 소스 넣는 멀티링크인가요? 아닙니다. 그 스텝이고요. 멀티링크는 이제 보면 이제 전기차에 네네. 멀티링크를 그 중량 고려했을 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중형차 가면 이제 멀티링크를 이제 쓰는데 네네. 현재 차급은 CTV로도 충분한 좀 성능이 가능한 차급. 오히려 이 1.0 터보 소울부스터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 쪽의 그 댐퍼 쪽을 특성화를 좀 터보에 맞게끔 해서 네네. 그 견고한 느낌이 좀 나거든요. 약간 이게 더 맛이 좀. 왜냐면 멀티링크의 그 승차감 위주의 그 서스펜션 튜닝이 아니라 승차감 위주, 라이드 핸들링 위주의 서스펜션 튜닝이 나왔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박스 형태의 차들이 위에 상당히 좀 무거운 편이라서 코너링에서 약간 좀 약한 면이 있잖아요. 무게 중심이 좀 높지가 않아서 코너링이 어떨지 사실 좀 궁금하긴 하네요. 코너링 한번 해보시면은 재밌습니다. 이 박스카면 솔직히 속도를 출력을 그렇게 과하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눈에 보기와 다른 이 무서움이 있네요, 이 차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쿠셔닝한 것도 네. 저희가 이제 박스카라고 얘기 안 하고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소형 SUV다. 그쵸, 소형에서. 예, 왜냐면 성능도 충분히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최저지상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SUV에 그렇죠. 대한 이미지를 할 때 SUV에 저희가 기존 모델은 최저지상고가 150이었는데 네. 이번에 SK3 이번에 솔부스터 가면서 20을 더해서 170까지 올려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SUV 같은 느낌 나고요. 지금 딱 시트 포지션이 SUV예요. 예, 네. 좀 편안하게 시야도 네. 좋고 개방감도 괜찮아요. 그래도 저는 좀 약간 시트 낮은 걸 좋아해서 조금만 한 1, 2cm만 엉덩이 부분만 좀 살짝 맞춰줬으면 더 어떨까? 그게 보통 이게 세단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네. 이 SUV 포지션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세요. 소울을. 그쵸. 이 치마 입은 사람들이 네. 앉을 때 엉덩이만 탁 걸치고 다리 올리면 그냥 탁 네. 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맨날 이렇게 승용차 타면 이렇게 앉을 때 일어났다 무릎 아프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고 이거는 그냥 앉은 상태에서 엉덩이만 싹 돌리면 바로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히포인트. 네. 그러니까 편리한 승하차를 우리가 높이가 됐습니다. 맞아. 이게 이런 차들을 보면 소형 SUV, 엔트리 커버로 됐을 소형 SUV를 보면 문 내릴 때도 미니스커트를 입고 내릴 때도 뭐 솔직히 앞에 사람이 있으면 내리기가 불편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들은 자연스럽게 다리만 탁 넘기고 이걸 영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아쉽네요. 다음 제가 시승할 때 이걸 한번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냥 치마를 입고 치마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오죠. 네. 살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다들 이 차만 타면 달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달리기 되네요. 달리기 돼요. 근데 이 디자인에서 이 바람 저항도 만만치 않을 텐데, 야, 진짜 이게 너무 잘 나간다. 진짜 너무 잘 나간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A필라 쪽에서 이런 차들 같은 거 이제 풍절은 많이 올라오는데, 맞아, 풍계로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면은 대화가 잘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저희가 이제 이런 것도 테스트하는데 대화 이제 명료성. 네네. 그래서 명료성 측면에서도 시험중하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번에는 좀 역대급 그래도 걸작이 나온 게 아닐까. 좀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차 1.6L 차량 같은 경우에 이 엔진, 이 파워트레인으로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좀 가능하면은 이제 1.6 터보를 장착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또 다양한 또 고객들 고려하면은 1.6 뭐 GDI 엔진이나 아니면 이제 뭐 K3에 들어간 일반 엔진 있잖아요. 스마트 스트림 1.6 그런 것들을 넣을 계획도 있고요. 근데 이 같은 1.6 터보가 들어가도 보시면은 다릅니다. 204마력까지 뽑는 차는 많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엔진이랑 이 변속기와 이 궁합이 또 특히 또 7단 DCT가 더블 크러치가 카본 해주니까 그만큼 잘 맞으니까 이제 이 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 7단 DCT, 그 DCT를 적용하는 차들이 보면은 뭐 다른 외상차들 보면은 고성능 버전이 많거든요. 그렇죠. DCT가 사실 그 이제 오토메이티드 그 자동화 수동 연도기잖아요. 그렇죠. 가감 속대, 가속시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게. 네. 그러면서 연비는 거의 MT 수동 변속기 수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소울 보시면은 기존 모델 대비 성능도 훨씬 좋아졌는데 연비도 많이 좋아졌어요. 연비도 13% 좋아지고 마력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엔진 좀 밸런스가 좀 잘 맞습니다. 약간 세워서 세웠다가 스타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 오, 휠스핀까지 이제 지금 6,500rpm까지 올라가면서 좀 계속 뛰어가요. 와, 제로백이 데이트상 제호상 몇 초 정도 나죠? 제로백이 7.2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느낌은 솔직히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느낌상은 한 5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약간 땅이 좀 거칠어서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좀 빨리 튀어나오는 거고요.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연구소에서 측정을 할 때 한 7.2초, 그 다음에 기존 모델 같은 한 11초 정도 됐으니까 사실 어마어마하죠. 만약에 타이어를 좀 쫀득쫀득한 타이어 서머 타이어나 이런 거 서머 타이어 뭐 슈퍼스포츠 타이어에다가 아니면 사륜이었다면 이게 바닥에서 휠스핀을 제거한 상태였다면 한 6초 때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그 정도 가능하죠. 그죠?
저희가 이제 뭐 국내역과서 이제 올 시즌 타이어를 이제 장착하니까 네. 그 썸머 타이어를 많이 했으면 좀 더 개선이 가능하고. 진짜 놀라움을 좀 이 차를 타면서 정말 솔직히 이 차를 좀 시승을 한다고 하면서 기대를 안 했어요.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대를 안 하고 네. 타는데 이 기대 안 한 만큼의 놀라움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 차가 지금 원래 타본 사람들은 아마 정말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울 부스터였습니다. 카리포트 임재범이었고요. 네. 네. 저희 상품 담당 류지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